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장입니다. 지난 5일 아소다로 일본 부총리가 도쿄 강연에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여 대만에 큰 문제가 발생하면 중국이 대만 다음으로 일본 영토인 오키나와를 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본 또한 존립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에 일본과 미국이 함께 대만을 방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발언을 해 지금 중국은 그야말로 화가 머리 끝까지 난 상태입니다. 집단 자위권은 동맹국이 공격을 받았을 때 이를 자국에 대한 침략 행위로 보고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지만 일본은 그동안 교전을 금지한 헌법 구조 등을 이유로 관련 언급을 자제해왔습니다. 하지만 아소다로는 과거와는 달리 구체적인 사례까지 들며 중국을 직접적으로 언급했기 때문에 중국은 일본이 마지노선을 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 언론들의 수위 또한 강합니다. 군사전문지 서령방은 중국의 끝까지 대드는 일본에게 가장 좋은 약은 핵폭탄 투하뿐이다 라고 발언 수위를 높였으며 덩신왕은 망언을 일삼는 일본의 부총리의 중국의 인내심은 한계에 이르렀다며 머리가 깨져 피가 흘러봐야 정신을 차릴 것이다는 마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논평과 유사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육군 준장 출신인 대욱 중국 국방대학 전략연구소 교수는 서우닷컴에 보낸 기고문을 통해 이제 일본에게 과거의 진빚을 갚을 때라며 중국은 전쟁을 시작할 때가 됐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대만은 환영할 것 같았지만 오히려 일본과 완전히 손절할 분위기입니다. 지금까지 대만이 일본에 대해 이토록 악플을 단 적을 본 적이 없을 정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일본 자위대 합동참모총장을 지낸 가스토시 가와노는 아소다로의 발언 이후 한술 더 떠 대만에서 전쟁이 일어나 일본이 참전하면 이는 일본의 이익에 부합된다라는 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대만에서 전쟁이 발생해야 자국에게는 유리하다는 의미이니 이는 달리 말하면 대만 사람들의 희생을 대가로 일본은 이익을 취하겠다는 속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지난번 백신 사태로 인해 대만의 반일 감정은 극도로 악화되어 있는데 여기에 저런 발언마저 대만 언론에 소개되자 대만 네티즌들은 일본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의 댕댕이들이 무력으로 개입한다? 일본도 극단적인 길을 가는군. 일본이 전쟁에 나온다고? 숨어서 벌벌 떨고만 있겠지. 아소다로가 미일 연합에서 대만을 지켜준다니 그럼 우리는 희생할 이유가 없네요? 환영합니다. 그럼 빨리 중국을 공격하던가 그렇게 입으로만 멍멍 짖지 말고. 일본은 대만과 수교도 하지 않았는데 무슨 방어를? 역겨운 정치인들과 언론들. 난동을 부리면 일본은 100% 죽을 거야. 거기에 과거 쌓이고 쌓인 원한도 제대로 돌려받겠지. 중국이 대만 공격하면 일본이 제일 먼저 철수할 거야. 일본 이것들 또 대만을 식민 통치하려 하는군. 자신도 보호 못하면서 무슨 대만을 보호해? 참 골 때리는 나라야. 일단 자위대 실력이나 키우고 말하자. 이렇게 중국은 요즘 착잡한 가운데 더 무서운 소식이 한국으로부터 들려와서 이를 분석하기에 바쁩니다. 韩国成功试射导弹让美国高度紧张。从广播室自动监视系统提供的数据来看，韩国当天在试射的关键时刻，美军派出了 RC-135U 导弹观测机前往日本海上空进行盘旋，E-8C 战场监视机前往中国黄海以及北纬38度线附近空域进行盘旋。与此同时 ，RQ-4B 全球鹰侦察机也已经进入韩国周边空域。为了保证 RC-135U 和 E-8C 战场监视机的制空，美军还派出了2架 KC-135空中加油机配合行动。中国和日本临近韩国，韩国如果发展远程弹道导弹，其范围可以覆盖北京和东京，势必对我国造成潜在影响。中国应对韩国提高警惕。 방금 뉴스는 해외 뉴스를 주로 다루는 중국의 해남 뉴스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들으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며칠 전 SLBM 수중 발사에 성공했을 때 미국마저 정찰기 3대와 공중급유기 2대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한미 동맹관계를 고려해본다면 발사된 SLBM의 궤적을 추적하기 위해 정찰기를 보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며 확실히 SLBM이 무서운 무기임은 틀림없구나 하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SLBM은 지상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과는 다르게 일정 심도에서 수압을 뚫고 물 밖으로 튀어나왔을 때 자세가 정상적으로 제어돼서 목표로 날아가야 하는데 그런 기술들을 갖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사일 선진국인 미국과 러시아도 실패를 할 만큼 고난이도 기술인데 이를 우리 군이 해냈으며 이제 한국은 세계에서 8번째로 해당 기술을 갖게 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흔히 들리는 한국은 이미 무기들을 만들어 놓고 보관하고 있다가 타이밍 보고 하나씩 공개한다는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기에 더 고무적인 부분은 국내 전문가들이나 군 관계자들이 북한이나 중국의 SLBM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바로 다음 단계인 핵추진 잠수함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의 핵잠 보유는 중국을 견제할 수 있고 이는 미국에게도 전략적으로 이득이 됩니다. 우리는 수중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기술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핵추진 잠수함이 도입된다면 주변국은 한국의 핵무장 잠수함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해 바닷속에서 핵을 탑재한 잠수함이 돌아다닌다면 핵을 갖고 있는 국가라 해도 우리를 쉽게 공격할 수 없게 됩니다. 상호 확증 파괴, 즉 적에게 선제 핵 공격을 받아도 심해 어딘가에 있는 한국의 핵무기에 상대도 보복 공격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렇기에 중국 언론들도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인민일보 온라인판인 인민왕은 미국의 더 드라이브 사이트가 7월 5일 발표한 특별 기고문의 보도를 인용하며 한국의 이번 SLBM 발사 성공은 핵탄두를 장착한 미사일 개발로 이어질 것이라 보도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해당 매체는 이는 북한을 넘어 중국에게는 치명적인 위협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웨이보는 한국의 SLBM은 중국을 겨냥한 것인가 아니면 일본을 겨냥한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보도를 내보내면서 한국의 첫 번째 타격은 누가 봐도 일본이라며 중국을 공격할 이유가 없다는 셀프 위로를 시전하기도 했습니다. 끝으로 인민해방군 교수이며 총정치부 소속의 군사평론가인 소영령은 왕이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의 다음 단계는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이 분명해졌다며 중국은 또 다른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지금부터라도 한국의 핵무기 보유 계획에 대해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의 SLBM 수중 발사 성공 뉴스를 접한 중국 네티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기쁜 소식이기에 오늘은 조금 더 많이 소개하겠습니다.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군. 단지 몇 천만의 인구로 과학기술 전 분야에서 선두 자리를 유지하고 있으니 참 대단한 민족이야. 북한은 어떻게 생각할까? 조만간 통일할 것 같아. 다음 단계로 핵탄두를 장착할 것입니다. 3위일체가 되어 핵으로 타격하는 능력을 보유하게 되는 것이죠. 원자력 발전소도 설계하고 뚝딱 만드는 나라인데 일본처럼 핵무기 만드는 거 한국에게는 일도 아니지. 미국이 미사일 사거리를 폐지한 목적이 분명해. 진짜 경계해야 해. 이제 한국이 SLBM 능력이 되니까 핵탄두 장착해서 핵 보복하는 거 아니야? 후덜덜한데? 우리에게 한 발 쏘면 우리는 1000발로 갚아주자. 한국이 우리를 조준할 이유가 없지. 걱정 마. 분명 일본이야. 핵 못 갖게 제재해야 하는 거 아니야? 한국의 미사일이 북경, 상해, 광주로 날아오는 것을 엄격히 막아야 해. 미국이 한국의 핵 보유 막을 거야. 한국은 티 안 나고 교활하며 능글맞게 비밀을 유지하지. 중국의 위협과 압박을 주기에 충분해. 이 소식에 제일 두려운 나라는 일본. 한국은 사실 이미 만들어 놓고 쏘지만 않고 있었을 뿐이야. 미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중국, 인도, 한국, 북한은 있는데 일본이 없다는 것이 믿겨? 얼마 전만 해도 사거리 해제는 먼 미래의 일로만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현실이 되었으며 이제는 SLBM 기술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핵을 보유하는 이유는 적을 공격하기 위함이 아닌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서입니다. 적어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는 그런 핵 위협을 느끼지 않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